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앵커 문다연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모든 시장에 좀 급락세가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장 막판 갈수록 점점 상승을 하더니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기술주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지수 13,900선입니다. S&P 500지수 4,270선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골드는 상승한 뒤에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코인베이스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각각 4%대, 3%대 상승 보여줬고요. 비트코인도 달러 기준으로 34,300선까지 내려갔지만 현재는 38,600선까지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코인 주요 암호화폐 시황 보겠습니다. 네, 엊그제까지의 상황을 본다면 39,300달러 선이 저항, 34,000선이 지지라인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39,300선 가까이까지 갔지만 러시아발 악재에 다시금 하락세가 나왔었습니다. 이후에 강력한 지지라인인 34,000선까지 내려왔는데요. 이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 하락이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 지켜내는 모습이고요. 현재 3시간봉 하락으로 5파동이 마무리가 됐고 반등 3파동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SM이 더 샌드박스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NFT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메타버스 게이밍 플랫폼인 더 샌드박스가 SM 브랜드 마케팅과 함께 메타버스와 P2C 생태계를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으로 인해서 더 샌드박스 내에 이제 K 콘텐츠를 위한 전문 공간인 K버스를 만들고 이제 SM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전용 테마 공간인 SM 타운랜드를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서 콘서트나 팬미팅 같은 이벤트를 기획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저들이 SM 그룹 IP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게임을 즐기고 NFT 아이디를 창작하는 이제 리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구현할 예정인데요. 양사가 가진 이제 IP와 프로듀싱 노하우, 여러 가지 기술력으로 NFT 상품을 기획 제작을 하고 또 여러 팬들에게 팬 참여형 서비스를 공동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자체적으로 구축될 이 P2C 생태계 플랫폼에도 더 샌드박스 플랫폼 간의 NFT 스왑 그리고 크리에이터 창작 툴도 제공할 예정인데요. NFT 시장에 이제 엔터가 진출한다 이런 뉴스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좀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점이 이 P2C라는 용어인데요. Play to Earn, P2E를 넘어서 이제는 P2C까지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가상자산 과제, 법적 성질부터 확립해야 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암호화폐 과세에 관련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제는 암호화폐의 법적 성질부터 확립해야 된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조동관 국회 법률정보실 법률자료조사관은 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 인도의 입법례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이 보고서는 앞서 1년 동안 연기된 이 가상자산 과세 관련 후속 보고서로 해외 가상자산 관련 입법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을 보면 법에 열거한 특정 소득 외에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이런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과세 근거가 되는 법률이 없더라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시간입니다. 또 가상자산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인도의 경우를 본다면 2022년 2월 1일에 이제 의회에 제출한 2022년 입회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소득세법 제2조에 새로운 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를 하고 과세 대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향후 인도의 12DC 발행을 앞두고 좀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또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2020년 9월 24일 이 가상자산 법적 규제에 관련된 암호화 자산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듬해인 2021년 이제 이 법안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우리도 당장에 과세를 하기 전에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부터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엘살바도르의 이 비트코인 채권은 밈 채권이다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50억 달러를 추가 검토 중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네,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채권이 이미 5억 달러의 구두 약정을 받았고 50억 달러를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블록스트림사의 CTO인 샘슨 모우는 이미 5억 달러 상당의 채권을 구두로 약속받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엘살바도르의 한 금융기관 임원은 저널에서 비트코인 채권은 이제 펀더멘털에 관한 게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 제안은 밈 채권이다라고 보여진다고 했는데요. 사람들이 이 채권 자체의 참신함에 관심이 많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분석 방법이 아니라 팬들의 지지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암호화폐 마니아들이 이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금을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앞으로 비트코인 채권으로 50억 달러까지 더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비트코인 채권으로 10억 달러를 조달하기로 하고 이 중에 5억 달러는 비트코인 매입에, 나머지 5억 달러는 채굴 장비 확대 그리고 비트코인 시티 건설 자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달러 표시 비트코인 채권은 일정한 확정 이자를 지급을 하고 향후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따른 엘살바도르 정부의 이익도 분배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습니다. 일단은 이 기사에서 비트코인 채권을 밈 채권으로 보는 관점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은데요. 밈에 더불어서 이제 펀더멘탈까지 갖춰지면서 팬들의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또 엘살바도르에서 이제는 법정 화폐로 지정한 걸 넘어서 이 비트코인 시티까지 구축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